자, 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증권으로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지금 중요시 여길 게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렸다 올랐다,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물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요소는 뭐냐면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월선, 21선, 61선, 121선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표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주가 이동 평균선에 이평 기간을 만들어야 돼요. 241선, 그 다음에 481선. 무조건 저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뭔가 흐름을 논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도 말 못해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아주 많이 맞아요. 검정색 회색.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는 무조건 241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굵게 합니다. 당연히 481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니까 721선, 961선도 필요합니다. 편집을 한 다음에 5일 21선, 61선, 거기다가 241, 481선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조금 얘기하기가 전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차트를 좁혀봅니다. 상장을 요때 했나요? 그러면 지금 요때가 가장 저점, 시작됐을 때 가장 저점이 $7. 요 선에 샀어야 됐는데 지금 대부분은 아마도 핫하다고 할 때 이때 샀을 확률이 높으면 $18에서 한 $26 요 선에 많이 물려 있겠네요, 사람들이. 왜냐, 거래량이 이때부터 많이 터졌으니까 100% 이때쯤에 많이 샀다 치면 이미 한번 터뜨리고 떨구고 있는 과정이네요. 굳이 이제 엘리어트 파까지는 아니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하면 1파, 2파, 3파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2파라 하기도 3파라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거 자체를 1파로 놓고 이걸 2파로 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엘리어트 파동이 이럴 거 아니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6단 하락 보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좀 부목을 시켜서 여기 고점에 이렇게 피레침을 줬다는 건 일단 털고 나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끌어오른 다음에 사람들을 고점에다가 던져 놓고 이때 무슨 호재가 나왔겠죠? 그래서 물린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전형적으로 좀 빼먹어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줄다가 지금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역시 흐름을 봐야 된다. 일봉 흐름도 그렇지만 주봉 흐름도 보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고 털어먹은 느낌이죠. 그쵸? 누가 봐도. 그래 놓고 지금 반등 줄 거야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여기가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고 많이 묻는데 지금 긴축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3월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모든 주식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는 요 느낌으로 가는데
올라가다가 여기는 매물대 강하게 결국 눌리고 긴축이란 얘기 나와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저점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 얘들은 그런 흐름을 일단 대세적 흐름은 내비두고 어디까지 반등하냐 보면 월봉도 역시 이런 흐름, 꼬리가 엄청 길죠.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차익 실현이 크다,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누군가가 호재로 끌어올리고 개파락으로 이렇게 매도해서 튀었다는 거예요. 시가가 여기였는데 여기 꼬리 있는 사람이 여기서 끝났을 때 뭐냐면 요만큼의 갭을 띄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렸죠. 월봉 흐름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의 흐름은 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리 빼고 여기서 작년은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살짝 올리는 척 하더니 계속 내리고 있으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흐름, 이 정도예요. 연봉으로 보면.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 차트가 봐질진 모르겠는데 1분봉으로 봅니다. 3분봉. 6월 4일 당일밖에 안 나오네. 계속 더 나와야 되는데. 5분봉. 요 최근에 이렇게 좀 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내리는 척 하다가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자, 1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10분봉 보면은 보이죠? 갭 상승을 이만큼 시키고 갭을 채워나갔다. 그럼 갭 상승에 대한 호재는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쵸? 15분봉. 15분봉도 보면 이런 흐름. 지금 보면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했다가. 이게 뭐냐면 주가를 지금 좀 가지고 논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 미래 성장성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를 가지고 이렇게 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확확 올리면서 오는 세력들이죠. 60분봉으로 보시면 흐름이 보이시죠? 만약 이걸 국내 주식처럼 단타를 한다 치면 여기에 사서 요만큼 오를 때 팔아야 되고 확 이래 심하게 떨고 버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올리고 변동성이 심하다. 예.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게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있어요. 항상 변동성이 심해요. 너무 안전하게 잘 안 오르는 것보다 이런 변동성을 잘만 활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분봉으로 뭐 보시지 말고 일봉적 측면으로만 보세요. 아직 뭐 241선도 481선도 지금 생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을 때 사셨다면 괴로웠을 거고 요새 최근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하는 걸 기다려야 될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 이슈를 줄 때 그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차트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뉴스 좀 볼게요. 대체 뭔 뉴스 때문에 이랬나 하고. 자, 뉴스 보면 현대차랑 이제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까 저도
보기 전에 보니까 현대차 얘기가 있고 아마존이 뭐 지분을 좀 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존 얘기도 있나? 아마존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아마존이 뭐 여기 지분을 좀 산다고 아이온큐 그 얘기를 하던데 아니었나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제일 중요시할 게 이제 그걸 보세요. 차트상 핫했을 때가 작년 11월 18일이었죠. 네, 그러면 이때 뉴스가 뭐 나왔는지 봅시다. 여기는 어떤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있네. 꿈의 컴퓨터의 배팅. 이런 게 뉴스로 나오죠. 11월 4일에 아마 이때 엄청나게 꿈의 컴퓨터다, 이 드림이 나오면서 아마도 사람들을 엄청 끌어올렸을 것 같네요. 100% 양자컴 기술인데 진화된 가상화폐 보안을 무너뜨린다. 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이게 단독이다, 이런 게 되게 위험한 얘기네요. 가상화폐 보안을 무너뜨린다, 좀 악재가 나왔네. 근데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럼 흐름을 볼게요.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흐름. 자,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거네요. 이때는 꿈의 컴퓨터라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갑자기 가상화폐 보안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악재에 무너졌네요. 그쵸? 결국 뭐냐면은 실적이 바탕으로 안 돼 있으니까 뉴스 한 방에 무너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뉴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늘 말하죠. 세력이 만든다. 그럼 결국 고점에 개미들을 물게 하려고 일부러 꼬신 거라는 거죠. 개미 털기. 나쁜 놈들이네요. 남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 보안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어이없다 진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쁜 거예요. 뭐냐면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뉴스를 터뜨린 다음에 꿈이다 말해놓고서 꿈을 보여줘 놓고 신혁명을 보여줘 놓고 갑자기 가상화폐 악재를 터뜨려서 털어먹잖아요. 그럼 세력이 뉴스를 만든 다음에 매도를 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떨고 먹으면서 사람들이 스물스물 큰일 났다고 악재 터지니까 쭈루룩 빠져나가는 거예요. 투심이 죽은 거죠. 그래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여기서 주가 방어를 하면서 산다니까요. 웃기죠 되게. 그럼 여기서 이래 반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긴축이라는 게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모든 차트가 이렇게 하다가 이래 올라가고 있죠. 위험한 게 이래 올리는 척 하다가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꺾여서 내려가면 더 깊은 지하로 갈 수 있으니까 요 점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두에게 말하는 게 몰빵하지 말고 물타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이런 식으로 감아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오르고 있죠. 조심해야 돼요. 올랐다가 다시 떨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긴축이라는 이름 하에서 박살을 내려는 세력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온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술주의 리스크가 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요새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먹을 거는 그래도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모든 자기의 돈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밥을 잘 못 먹더라도 차에 몰빵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그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카푸어라 욕하는데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왜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훼손할 수 없다. 전 이것 때문에 요즘 세대들, 특히 MZ 세대라고 하나요? 더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먹을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성장주가 무조건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 자, 이온큐만 말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대세가 지금 내리면서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긴축이라는 이름하에 내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그게 다시 폭락을 할 때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세요. 내가 이럴 때 만약 샀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할 거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샀는지 복기를 해야 돼요. 복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접근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최대한 하지 마세요. 그것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세의 흐름을 안다면 결국 돈은 시간 문제가 돼요. 내가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면 이거는 수익이고 좋은 주식이 돼버려요. 그냥. 근데 내가 고점에 살고 저점에 팔아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면 손절을 생각하면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고통을 이겨내는 자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뉴스가 아니고 오로지 내가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얼마에 지금 평단가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단가가 있다면 당장 섣부르게 물타기해서 추격하겠다 생각 말고 무조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축구를 해서 득점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골대가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공을 보고 끝까지 공만 보고 차는 거예요. 골대를 보는 게 아니라 공만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득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식으로 향하면 내가 이 차트를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난 여기서 반등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락할 때의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공에 집중해서 내가 이게 어디 쪽으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할지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온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식의 문제입니다. 모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